네, 이번 시간은 원래는 자율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학을 앞두고 있고 그 자율 시간에 뭐를 채워 넣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안 하는 걸 보고 사회과 복습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사회과 복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이었어요. 국토와 우리 생활. 그리고 이제 하위 단원으로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이게 이제 지구랑 지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다음에 자연 환경, 뭐 산맥, 강 위주로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다음에 인문 환경. 이번에는 뭐 광역시, 시도, 군, 구청 이런 식으로 나눴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국토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지구본에서 우리나라 위치 찾아보고 우리 국토의 모양과 위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모양일까?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을까? 어디에 있지? 그래서 우리 뭐 본초자오선 분명히 배웠어요. 본초자오선이 기준점이고 거기서 동쪽은 오른쪽이라 했죠. 동경, 그다음에 서경, 서쪽은 왼쪽, 그다음에 적도는 이 가로로 그은 선, 딱 가로 가운데로 딱 그었을 때 이제 위가 북반구, 아래가 남반구. 우린 북반구에 살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북반구에 있고 그리고 북반구랑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과 경선 위치를 찾기 편리하도록 지구나 지구본에 나타낸 가상의 선으로 위도와 경도를 나타낸다. 위도,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위, 남쪽은 남위라고 하여 각각 90도로 나누어 북쪽과 남쪽의 위치를 나타낸다. 경도, 본초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이라고 하며 각각 180도로 나누어 동쪽과 서쪽의 위치를 나타냄. 본초자오선, 경도의 기준이 되는 선.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그 180도로 각각 나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180도 되는 지점이 날짜 변경선이라 해서 어느 위치냐면은 그 뉴질랜드보다 좀 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지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제 섬들 많은 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시간이 바뀌면 안 되니까 약간 좀 가운데 부분이 지그재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날짜 변경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역을 알아봅시다. 지연이는 친구들과 함께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궁금한 점이 생겼다. 대화를 보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봅시다. 해경은 우리나라 영해에서 물고기를 잡던 다른 나라 어선 한 척을 붙잡았습니다. 보통 중국이에요. 이들은 허가 없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해라는 단어가 보이죠?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주권은 이제 다른 나라가 없이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영토, 영해, 영공으로 나누어진다. 영토는 땅, 영해는 바다, 영공은 하늘에서의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영역에는 우리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뭐 영토, 영공, 영해 기억날 거예요. 영토.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다. 그래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돼 있어요. 정확히는 그 부속도서라는 말을 여기 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공.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의 범위이다. 영해. 우리나라 바다의 영역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이다. 그거는 이제 대부분 동해가 그 직선기선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직선기선. 아니, 통상기선. 죄송합니다. 통상기선이고, 이제 서해가 황해죠. 황해랑 남해가 이제 직선기선만 있습니다. 동해는 통상기선이에요. 직선기선 아닙니다. 그래서 썰물일 때 해안선을 기준. 이게 통상기선. 그다음에 섬이 많아서 정확히 짜기가 힘들어서 가장 외곽, 바깥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으로 그은 선, 직선기선입니다. 그래서 영해에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영해에는 뭐 자원 채취권 이런 게 있어서 어업권 같은 거 당연히 포함이 되죠. 물고기를 다른 나라 배가 와서 잡으면 안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영해에 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약간 국제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중국 어선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뭘까 선생님의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만 찾아보고 검색해보면 사실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자연환경에 따라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봅시다.
지도를 보고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이 지도를 봤겠죠? 똑같은 지도를 보고 비슷한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럼 지도에 뭐가 주로 표시되어 있는지 볼까요? 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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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선, 강, 산맥. 그래서 저 지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 강과 산맥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지역 구분, 뭐 이거 했었죠. 그래서 뭐 관북지방, 관서지방, 해서지방, 경기, 관동, 호서, 호남, 영남.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 휴전선 있고요. 강원도, 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 남도, 북도, 경북, 전북, 전남, 경남, 이제 뭐 광역시들 또 있죠. 그리고 밑에 뭐 제주도도 있는데 사진이 좀 잘렸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산맥, 그 다음에 뭐 강 이런 거를 봤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후도 볼 거예요. 같은 계절이라도 지역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등온선,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하는 선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을 알아봤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 거예요. 적도에 가까울수록 덥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이니까 남쪽일수록 적도에 가깝고 비교적 기온이 높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죠. 반대로 남반구였으면 북쪽으로 갈수록 적도에 가까우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따뜻합니다. 뭐 어찌 됐건 우리나라가 기준이니까 보면은 제주도가 제일 따뜻해요. 제주도 5.7도, 그다음 부산 3.2도, 그다음 이제 대구, 광주가 같은 기온으로 묶여서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거라 했죠. 0.6 보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돼서 맨 이쪽 북한 쪽을 보면은 중강질이 마이너스 16.1도까지 돼요. 이게 1월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8월에는 서귀포, 제주도 뭐 26도 이렇게 나오고 부산 25.9 뭐 이런 식으로 된대요. 그다음에 강수량도 봐야겠죠. 여러분 그 강수량과 강우량의 차이 선생님이 뭐 예전에 말했었는데 강수량은 그 물의 총량, 그러니까 눈 더하기 비. 이제 강우량은 비만 내린 총량인 거예요. 어쨌든 강수 분포, 중강진, 서울, 울릉도, 서귀포.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고만고만하게 나오면 울릉도인 거를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중학교 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귀포는 약간 좀 고르면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정도 느낌으로 기억하고, 근데 가장 특색 있는 건 울릉도입니다, 여러분. 울릉도 꼭 기억해 두시고 서울도 기억해 두세요. 서울이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수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이 말했죠. 우리나라 강수량 1년에 1200 오면은 12달이니까 1년이 한 달에 원래 100씩 오는 게 정상인데 100 절대 안 오다가 4월까지 100 절대 안 오다가 5월에 이제 그 필요한 100을 채웠죠. 6월도 뭐 100 언저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7월에 4배가 오고 8월에도 한 3.5배 이상 오고 9월에도 이러고 이제 10월, 11월, 12월은 100에 미치지도 않죠. 이게 대표적인 전형적인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강수량. 그리고 이제 뭐 자연재해 했었죠. 황사, 가뭄, 폭설, 한파, 폭염, 홍수, 태풍.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분포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5,100만 명 넘는 사람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5,100만 명을 100명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5,100만에서 0 2개를 빼보세요. 510만, 51만. 51만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의 의미는 51만 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만 명 곱하기 50 하면은 여자 수, 남자 수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구 분포 비율이 이렇게 된대요. 그다음에 내국인, 외국인. 뭐 내국인이 훨씬 많네요. 외국인 해봐야 그럼 200만 명도 안 되겠네요. 도시 촌락. 도시에 사는 인구가 대한민국의 92%,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50%가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기가 1년에 52만 명 정도 태어나고 사람이 2년에 52만 명 정도 죽는다네요. 그래서 인구 구성 그래프 기억나죠? 그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노인 인구 노란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청장년층 파란색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그 유소년층 초록색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 읽는 법. 인구 피라미드가 피라미드형에서 점점 항아리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 이게 뭐 밤에 위성 찍은 거죠. 수도권에 인구 50%가 있다 했죠. 그래서 이 서울, 경기, 인천이 나머지 다 합한 것보다도 밝을 수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분포가 변했다. 60년도가 이랬는데 2015년에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절반이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다음 이제 산업의 발달. 서울은 뭐 교통, 넓은 소비 시장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대전은 그 뭐 대표적으로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연구소와 대학교, 첨단 산업. 광주에 뭐 자동차 공장들. 제주도는 그 여행, 관광 산업. 그다음에 동해는 이쪽이 원래 그 1970년, 60년대에 원자재가 많아서 이런 이제 석회석이 풍부해서 시멘트 산업, 대구가 이제 노동력이 많아서 섬유 산업, 뭐 패션 산업 했었고, 그 다음에 부산은 뭐 국제 항구니까 물류 산업이 발달했다. 2단원입니다.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인권을 존중하는 삶, 법의 의미와 역할, 헌법과 인권 보장입니다. 인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뭐 인권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햇빛을 받을 조망권도 뭐 넓은 범위의 인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교과서의 그림입니다. 기억날 거예요. 다음, 모든 사람은, 이게 인권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으며 어떤 이유로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세면대, 승강기, 장애인 주차구역, 이제 뭐 출산 휴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 그 원래는 어린이들이 인권이 보장이 잘 안 됐다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한 내용. 생존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영양 섭취, 안전한 주거지, 적절한 생활 수준, 보호, 부당한 형사 처분 금지. 형사 처분이 뭐냐면은 그 뭐 법을 어겼을 때 그 선생님이 말했죠. 민사 소송이 있고 형사 소송이 있다. 그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과도한 노동 금지, 학대 및 방임 금지. 뭐 여러분들 그 뭐 아프리카 아이들 영상을 보면은 뭐 어린애들이 막 벌써부터 뭐 축구공을 바느질해서 꿰맨다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본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 자신의 영향에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말할 권리, 네, 발달,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그다음에 이거는 그 옛날 조선시대의 인권, 그리고 이제 또 근대 사회, 뭐 1900년대의 인권 같은 거 우리가 다뤘었는데 그 장면 중 하나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정해져 있어서 뭐 소인이 대감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서울 출신 첩이 낳은 자식이 너뿐이 아니거늘 왜 그러냐, 뭐 이런 내용이죠.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이거는 사실 요즘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 성격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좀 약간 부끄러운 거지만 이런 관습은 나이 우선 이런 게 좀 많아요. 어쨌든 어린이 없인 여기서 안 됩니다. 동등한 인격체 존중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지 마는 경어, 운동 충분히 상만 내지 말고 자세히 타일러, 그다음에 기관 같은 걸 지어 주십시오. 뭐 테레사 수녀, 마틴 루터킹 목사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시대 인권 해서 이제 임금 행차할 때 이런 걸 하는데 격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지금 긍정적인 면만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이것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자세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격쟁 같은 거밖에 거의 없고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임금이 행차할 때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뭐랄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별거 아닌데도 그냥 자기한테는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이 행차할 때 이렇게 꽹과리나 징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뭐 이게 인권을 위해서 한 것처럼 이제 긍정적으로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거 전말을 다 찾아보면은
나중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곤장 맞는다 있잖아요. 곤장을 몇 대 맞고 시작하는 거야. 너가 진짜라면은 들어줄 테니까 이거는 맞고 시작해. 약간 비용이라고 생각해. 약간 그런 개념으로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체 검사 매년 학기 초에 하는데 남의 몸무게랑 키 같은 거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약간 인생관일 수도 있는데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은 막 베프라도 내가 궁금한 게 있어도 한 번 물어보고 만약에 지금은 알려주고 싶지 않다 하면은 남이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거에 대해서를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때 되면 어련히 알려주겠지. 아니면은 내가 한 번 더 물어봤을 때 말을 해주겠지. 약간 그 정도만 갖고 만약에 상대가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리려고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넌 남자라서 안 돼. 단순히 남자나 뭐 성별로 인해서 안 된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다음 친구 수첩이니까 봐도 되겠지? 이런 건 허락을 구하세요. 다음 이제 뭐 익명으로 악플 쓰는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인권이 좀 보장되지 않는 사례, 가고 싶은 곳에 가기 힘들어요. 뭐 시각장애인분들 이렇게 시각장애인분들이 솔직히 마음대로 다니기는 좀 제약이 있죠. 그런 내용이고요. 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시골에 살면은 병원 다니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 했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여기 정도면 비교적 최근에 한 거죠. 다음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곳이 필요해요. 외모로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모로 여러분 사람을 놀리지 맙시다. 그러니까 물론 딱 봤을 때 예쁜 사람이 더 보기 좋은 건 맞아요. 그래도 그거를 표현하지 않는 게 사회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예의. 그러니까 외모가 당연히 역할을 하죠. 하지만 외모가 전부가 아니고 또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그리고 상대나 뭐 친구의 외모를 보고 막 그 반응을 겉으로 표현하지 맙시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만 있어도 되잖아요. 다음 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법의 의미와 역할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과 뭐 도덕의 차이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 읽어봅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처럼 국가가 만든 강제성이 있는 규칙. 강제성이 있는 규칙이 법입니다. 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서 어겼을 때 제재를 받는다. 그 다음에 법이 사회 변화에 맞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할 때는 법을 바꾸거나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린이 시설관정관리법, 식생활안전관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저작권법. 법의 역할을 알아봅시다. 뭐 장사가 안 됐으니까 돈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말했죠. 이 논리를 적용할 거면 장사가 잘 됐으면 그만큼 돈을 더 줘야 이게 그나마 정당성을 갖는 주장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개인의 권리 보장.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해준다. 분쟁 해결해준다. 개인정보 보호해준다. 뭐 사회 질서 유지, 교통사고 보호 예방, 범죄로부터 지켜주고 환경 파괴 오염을 예방해준다. 법을 어기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며 사람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우리 생활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행동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하여 발표해보자. 헌법과 인권보장,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여쭈어보았다. 헌법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가 나타나 있다.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어긋나서는 안 된다. 헌법이 그러니까 이 다른 법들의 근간이 되죠. 그래서 여기 바치고 있어요. 다른 법이랑 가치들을 바치고 있어요. 인간 존엄도 바치고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생활, 존중, 행복한 삶. 헌법에 관련된 사진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찍어봤고 우리 셧다운제에 대해서 과제했던 것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알아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가 있다. 궁금해졌다. 그래서 우리 기본권 5개가 있었죠. 평자 참청사로 외우면 편하다고 했어요. 평등권,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유권,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국가의 정치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을 가진다.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청구권. 침해되었을 때 재판을 요구하는 거죠. 재판받을 권리 가진다. 청원할 권리 가진다. 사회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의무도 5개가 있었죠. 교국 국환나비약 잠깐 이랬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냥 교국 근환납으로 외웁시다. 교육의 의무. 여러분은 교육을 받는 게 권리이자 의무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성적이 안 나오면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이 손해예요. 똑같이 수업을 받는데 누구는 이걸 알고 누구는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이 손해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방의 의무. 남자 학생들은 이제 성인 민증을 발급받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군대를 가야 되죠. 그 다음 납세 의무. 돈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월급 받게 되면은 세금 낼 거예요. 근로의 의무.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환경 보존의 의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도 있지만 환경 보존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회를 복습을 해보았어요. 과제는 딱히 없는데 선생님이 꼭 이렇게 복습을 챙겨주지 않아도 다른 과목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막 까먹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선생님이 좀 안타까워서 그랬거든요. 네, 어쨌든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